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영광 곡성군수 재선거에서 두 곳 모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당선자들은 오늘부터 임기를 시작합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가 이제 막 수출을 앞둔 상황에서 불안한 노사관계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규제로 관련 산업에 타격이 예상되자 자치단체들이 손을 놓고만 있을 순 없다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형형색색으로 물든 설악산의 단풍이 이번 주말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큰 관심을 받은 지역 중 하나가 바로 전남 영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텃밭인 호남을 흔들기 위해 조국혁신당이 월세살이까지 한 데다 진보당이 바짝 추격하면서 선거운동 기간 내내 긴장감이 컸는데요. 결국 민주당이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보도에 김초롱 기자입니다. 장세일 영광군수 당선인의 선거 사무실에서는 개표 시작 2시간여 만에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지자들은 큰 박수와 함께 축하 꽃다발을 전달했고 장세일 당선인은 큰절로 보답했습니다. 위대한 우리 영광 국민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 당장 군정에 투입이 돼서 영광을 바로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득표율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장세일 당선인은 41.08%로 바로 뒤 진보당 이석화 후보와 약 10%포인트 차이를 냈습니다. 조국혁신당 장현 후보는 26.56% 득표율을 받는 데 그쳐 호남에서 조국 바람을 일으키는 데에는 실패했습니다. 그간 각종 여론조사에서 세 개 정당이 접전을 펼치면서 쉽게 승패를 예측하기 어려웠는데 결과적으로 이변은 없었습니다. 곡성에서도 민주당이 군수자리 수성에 성공했습니다. 조상래 당선인은 득표율 55.26%를 기록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박웅두 후보 득표율은 35.85%, 국민의힘 최봉희 후보 등은 한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4년의 임기가 아니고 재선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온 우리 곡성군의 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대규모 선거단을 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직접 지역을 찾아 정권 심판을 외치는 등 사력을 다한 것이 다시 호남 민심을 불러 모았다는 분석입니다. 당선인들은 오늘 오전 취임식을 열고 공식 일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오늘도 맑은 가을 날씨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구름의 양이 많겠고요. 이른 오전 짙은 안개에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하늘 모습 먼저 보시면 우리 지역 구름으로 가득 뒤덮여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안개마저 짙게 끼어 있는데요. 가시거리 살펴보시면 순천은 150m까지 좁혀져 있고요. 보성 240m, 장성의 가시거리도 300m가 채 되지 않습니다.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낮 동안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한편 내일부터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토요일까지 전남 동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요. 광주와 그 밖의 전남 지역에서도 1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와 함께 시속 55km에 달하는 강풍도 동반될 것으로 보여서요. 미리 대비 잘 해두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출근길 기온 16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25도로 낮 기온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의 노사관계가 불안합니다. 사회적 대타협으로 만들어진 상생 일자리 1호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인데요. 이제 막 수출을 앞둔 상황에서 성장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보도에 윤근수 기자입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가 다음 주부터 수출용 차량을 생산합니다. 캐스퍼 전기차를 생산한 지 석 달 만입니다. 영국과 독일 등 유럽 4개 나라에서 이미 주문받은 물량이 2,600여 대. 수출을 통해 생산 물량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늘려간다는 목표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생겼습니다. GGM 노조가 최근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쟁의 행위를 결의했습니다.
노동위원회 조정 마감 시한이 임박했지만 노사 간 대화에는 뚜렷한 진전이 없습니다. 쟁점은 단체 교섭 장소와 교섭 시간입니다. 회사 안에서 할 거냐 밖에서 할 거냐, 근무 시간에 할 거냐 아니냐를 놓고 일종의 기싸움을 벌이는 형국입니다. 아직 타협의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일대 주주인 광주시와 노사민정협의회, 상생일자리재단의 역할에도 비판이 제기됩니다.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재단과 협의회가 GGM의 노상 갈등 관계가 극을 치닫고 있는 현 상황에서 그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책임한 일입니다. 노동위원회 조정마저 결렬되면 노조의 파업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GGM 노조의 조합원은 220여 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회사 측이 대책을 세우고 있다지만 어느 정도 생산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무엇보다 사회적 대타협과 상생의 정신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 신뢰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정부가 지난달부터 재생에너지를 규제하기 시작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앞으로 길게는 7년 동안 재생에너지 신규 허가가 제한됩니다. 전남이 미래산업으로 삼고 있는 재생에너지 산업에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손을 놓고만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한 지자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설 설치 과정에서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주민 반발 문제 해결에 적극 앞서고 인허가 특례 지원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규제 정책이 결국 지난달부터 시작됐습니다. 유예 기간은 단 석 달, 태양광 사업자들도 부랴부랴 신청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8월 500여 건에 그쳤던 사업 허가 신청 건수가 올해는 10배까지 뛰었습니다. 지금 건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군도 아마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 민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예 기간 안에 신청한 1메가와트 이하 소규모 태양광에 대해선 조건부로 허가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전력망 설치를 끝내기로 한 2031년 이후에야 접속이 가능하게끔 해 소규모 사업자들이라 할지라도 7년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또 이제 연계가 또 안 된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지금 신청하면 뭐 하냐 이런 또 불만을 가진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뾰족한 대책이 없는 자치단체들은 이제라도 전력망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력망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분히 지원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고 입지 선정에서부터 주민들과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전력과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호남 지역 주요 건설망 건설과 관련된 여러 행정이라든가 주민 수용성 문제들, 현재 지금 겪고 있는 애로사항들을 같이 올려놓고 해결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전남처럼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많은 지역을 입지 선정에서 먼저 고려하고 주민 지원 사업을 개선하는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전남처럼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많은 입지를 우대해서 그 지역에 먼저 전력망을 설치하도록 했고요. 주민 지원 사업 등에 대해서도 국가 주도로 체계적으로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는. 앞으로 호남 지역에 보강될 선로는 모두 7개. 화순에서 광주를 지나 계룡까지 도달하는 345kV짜리 고압 선로부터 해남에서 인천까지 연결되는 초고압 직류 송전도 포함됩니다. 전력망 구축이 빠른 시간 안에 끝날 문제는 아닌 만큼 재생에너지 정책의 방향이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촘촘한 계획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의 공립전환사업, 매입형 유치원과 관련해 뇌물을 주고받은 유치원 원장들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 정영하 판사는 뇌물 교부와 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광주의 한 유치원 원장 54살 이모 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다른 유치원 원장 54살 최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근 20대 여대생이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사고 현장의 단속 장비를 강화합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호남대학교 앞 정문 사거리에 고정식 무인 교통장비 신규 설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오후 6시쯤
호남대학 교차로에서 60대 남성 김모 씨가 몰던 승합차가 신호 위반을 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배모 씨 등을 치였고 이 사고로 배 씨는 숨졌습니다. 전라남도가 목포대와 순천대가 큰 틀에서 대학 통합에 합의했다고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냈다가 체면을 구겼습니다. 두 대학이 모두 다음 날인 15일 통합에 합의했다는 전남도의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인데요. 왜 전라남도는 이런 발표를 한 걸까요?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 목포대와 순천대 총장 등은 지난 14일 순천에서 열린 글로컬 대학 선포식에 나란히 참석했습니다. 행사에 앞서 사회부총리와 대학 총장 김영록 지사는 오찬을 갖고 대학 통합과 의대 신설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배석자 없이 참석한 김영록 지사는 관련 내용을 정리해 이날 오후 보도자료 형태로 기자들에게 배포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양 대학 총장이 대학 통합이 어렵지만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의과대 문제도 통합 의대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보도자료 내용은 양 대학이 오는 2026학년도까지 대학을 통합하고 의대도 통합 의대로 가는 것처럼 해석됐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목포대와 순천대는 통합에 합의했다는 전남도의 보도자료는 사실이 아니라고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장기적으로 학령 인구가 감소할 수밖에 없어 대학 통합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수준이지 마치 2026학년도를 목표로 통합을 추진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목포대는 대학 통합 논의와 별개로 공모는 공모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순천대는 전남도의 입장이 변하고 있다며 공모 중단이라는 속내를 내비쳤습니다. 전남도의 성급한 대학 통합 합의 발표는 삼선을 염두에 둔 김영록 지사의 조급한 심경이 그대로 반영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의대 문제로 전남 동서부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정치적 부담을 지지 않으려는 김 지사의 고민이 투영돼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목포 무안 신안 영암 도의원들과 목포시 의회에서 의대 공모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의대 설립을 놓고 갈짓자 행보를 하고 있는 전남도의 입장이 자칫 의대를 놓쳐버릴까 하는 그런 불안감마저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남도는 이런 혼란 속에 통합의대와 의대 공모를 투 트랙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희입니다. 여수에 있는 농수산물 직판장에서 농수산물이 아닌 공산품까지 취급하고 있어 논란입니다. 그런데 이 직판장이 골목 상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도 취급하고 있어 주변 상인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황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수 돌산 길목에 위치한 교동시장입니다. 싱싱한 수산물과 각종 도소매를 파는데 최근 손님들의 발길이 줄었습니다. 가뜩이나 장사가 안 되는데 상인들은 단골 손님도 뺏길 형편입니다. 돌산에가 큰 마트가 생겨서 엄마들이 여기를 못 나오겠다 그래요, 재래시장을. 정부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온누리 상품권. 소상공인을 위한 화폐다 보니 사용처는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돌산의 대형업소가 온누리 상품권도 취급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은 시장이나 골목 상권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데요. 가맹점이 아닌 인근 대형마트에서도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해서 제가 직접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해당 농수산물 직판장입니다. 내부로 들어가 보니 각종 공산품을 판매해 일반 대형마트처럼 보입니다. 시중에서 파는 식재료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구입했습니다. 계산원이 당연하다는 듯 상품권을 받고 잔돈까지 남겨줍니다. 해당 업소는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도 아닌데 부정으로 수취하는 겁니다. 가맹점이 아닌 곳은 사실 원래 안 받는 게 맞는 거라 저희가 그것 때문에 이제 계정 가서 이제 시정 조치나 이런 걸 안내를 하긴 했는데 시장 상인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형 매장에서 뭐 농수산물만 팔아야 되는 곳에서 공산품까지 버젓이 팔면서 온누리 상품권을 수취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다 해당 업소가 불법 건축물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여수시는 해당 업소에게 건축법을 위반했다고 통보했습니다. 농수산물 직판장에서 공산품을 판매하려면 용도 변경 신청이 필요하단 겁니다. 저희들은 지금 판단을 불법 건물로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시정 명령을 해놓고 이제 행정 절차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여수시는 다음 주까지 해당 업소에게 소명 자료를 제출받은 뒤 법적 위반 사항에 대해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의 고교 동창생 감사관 부정 채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가 부실했다며 광주 지역의 교원단체들이 경찰에 수사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전교조 광주지부 등은 어제 광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1년이 다 된 최근 이정선 교육감을 불송치했다는 수사 결과를 고발인들에게 통보했지만 누구도 고발인 조사를 받은 사람은 없었다며 피고발인 조사도 제대로 했는지 의심스럽고 수사가 부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광주경찰은 지금이라도 불송치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수사해 송치하길 바란다며 수사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이 영산강 수질 개선을 위해 비점 오염원 저감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영산강 환경유역청의 비점 오염원 저감 사업 예산은 지난 2022년 110억 원에서 내년 7억 3,600만 원으로 93% 삭감될 예정이라며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도 최대 삭감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같은 예산 삭감은 영산강 수질을 최하위로 방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설악산이 형형색색의 단풍으로 물들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쯤 단풍은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올해는 기후변화 탓에 아쉽게도 설악산의 고운 단풍을 즐길 수 있는 기간이 예년보다 짧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강원 영동 이하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병풍처럼 펼쳐진 울산바위 허리춤 아래로 주홍빛 단풍이 꽃밭처럼 펼쳐집니다. 고즈넉한 백담산은 단풍으로 수놓은 이불을 덮었습니다. 굽이굽이 흐르는 에메랄드빛 계곡을 따라 울긋불긋 단풍이 물들었습니다. 이달 초 대청봉에서 시작한 설악산 단풍은 해발 500m, 이곳 백담사 부근까지 물들였습니다. 기암괴석 사이로 고개를 내민 단풍이 웅장하게 펼쳐진 산세와 어우러져 장관을 연출합니다. 지금 이게 안 보면 후회할 것 같아요. 너무 예뻤고 환상적이고 정말 되게 뭐라고 이거 표현하기가 너무 이렇게 좀 어려울 정도로 예뻤었어요. 9월까지 폭염이 기승을 부리다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 제대로 색을 내지 못하고 떨어져 버린 단풍이 못내 아쉽습니다. 다 들기 전에 마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아쉽긴 해도 그래도 그 긴 여름 너무 날씨가 더웠는데 이렇게라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설악산 단풍은 이번 주말쯤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늦더위가 기승을 부린 탓에 설악산 첫 단풍은 예년보다 엿새 늦게 시작됐지만 절정은 오는 20일로 예년과 비슷해 단풍을 즐길 수 있는 시기는 짧아졌습니다. 이번 주말에 예상이 되고 특히 천불동 계곡이나 백담 계곡 같이 설악산을 대표하는 그런 계곡의 저지대에서도 단풍의 절정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설악산과 오대산에서 시작된 단풍의 향연은 이달 말 북한산, 다음 달 내장산과 한라산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이렇게 단풍이 물드는 가을은 등산하기 좋은 만큼 산악사고가 집중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산에서 사고를 당하면 당장 내가 어디 있는지 제대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은데요.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과 산 곳곳에 설치된 구급함을 이용하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울산문화방송 이다은 기자입니다. 소방헬기에서 구조대원이 가파른 산 중턱으로 내려옵니다. 60대 남성이 산을 내려오다 다리가 꺾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겁니다.
산행이 늘어나는 가을철은 산악사고가 급증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가벼운 차림의 등산이 유행하면서 사고 위험도 더 높아졌습니다. 주택 근처고 또 가깝고 특히 여기 맨발 걷기를 많이 하신다고 그래서 크록스 신고 오고 뭐 샌들 가볍게 신고 오는 거죠. 실제 산악사고는 가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지난 3년간 산에서 발생한 사고는 3만 3천여 건. 이 가운데 4분의 1이 9월과 10월 두 달에 일어났습니다. 이런 산악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어려운 점은 정확한 사고 위치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해가 졌거나 아니면 해가 지기 전 올바른 등산로가 아닐 때 이렇게 사람들이 전환당했을 때가 이제 대부분 저희도 찾기가 힘들고 요구자들도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는.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는 등산로마다 마련되어 있는 국가 지점번호가 도움이 됩니다. 등산로를 오르는 동안 이렇게 곳곳에 표시된 국가 지점번호를 핸드폰으로 촬영하며 오르는 것도 좋습니다. 미처 위치를 파악하지 못했다면 열화상 드론 등이 잘 확인할 수 있도록 숲이 덜 우거진 곳을 찾아 구조를 기다려야 합니다. 긴급 구조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 경우라면 곳곳에 설치된 구급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응급처치가 가능한 붕대와 소독약 등의 약품이 담겨 있는데 비밀번호 119 또는 0119를 기억해두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산악사고는 특성상 구조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절한 복장을 갖추고 안전수칙을 지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MBC 뉴스 이다은입니다. 기후변화로 돌발 해충이 늘면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예찰 활동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예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크게 줄일 수 있는 무인 예찰 트랩이 개발됐습니다. 안동문화방송 김건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논에서 콩을 재배하는 곳입니다. 벌레 먹은 콩잎이 많고 색도 누렇게 변했습니다. 콩알이 차지 않아 생산량이 감소하는 피해가 발생합니다. 상당히 많은 해충들이 발생하는데 이걸 정확히 찾아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들어가서 살펴보고 거기에 맞춰서 방제 계획을 세우고. 기후변화로 해충 발생 면적은 2013년 4,100여 헥타르에서 2022년 3만여 헥타르로 7배나 넘게 증가했습니다. 피해를 줄이려면 미리 살피고 대응하는 게 중요한데 별도의 인력 투입 없이 병해충을 실시간으로 살피고 알려주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성페로몬으로 해충을 유인해 포획하고 이미지를 확보하면 인공지능이 해충의 종류와 마리수, 유입 방향을 분석해 알려줍니다. 사람을 투입하는 수동 예찰을 할 때보다 한 조사 지점당 노동 시간은 연간 200시간, 비용도 크게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트랩의 경우는 포획되는 것부터 그리고 나중에 배출되는 것까지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인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인 예찰 트랩은 현재 콩 재배에 문제가 되는 나방 2종과 노린재까지 모두 3종을 예찰할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다른 식량작물 재배에 문제가 되는 해충들도 예찰할 수 있도록 기술을 보완하고 드론을 활용한 자동 방제 기술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고지혈증 치료제가 비만이나 당뇨로 인한 신부전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광주과학기술원 연구팀이 입증했습니다. 광주과기원 오창명 교수 연구팀은 비만, 당뇨로 신부전을 겪고 있는 쥐에 고지혈증 치료제인 페노피브레이트를 투여했더니 심장 섬유화가 대조군보다 50% 감소했고 종양 괴사인자 역시 60%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고지혈증 치료제의 심장 기능 개선 효과를 확인한 것으로 관련 연구 결과는 심혈관 대사 분야 상위 10% 국제학술지에 게재됐습니다. 광주 시립창극단이 창단 35주년을 기념하는 브랜드 작품 여울물소리를 다음 달 7일과 8일 무대에 올립니다. 창극 여울물소리는 황석영 작가의 동명소설을 황 작가의 아들인 황호준 작곡가가 무대 예술로 각색하고 연출한 작품으로 동학 농민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민초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시립 창극단은 이번 공연이 전통적인 판소리의 서사구도를 연극과 오페라, 무용 등의 영역으로 확장시킨 작품이라며 지금까지의 창극과 다른 새로운 경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맑은 가을 날씨 만끽하기 좋겠는데요. 구름 양이 많겠고요. 이른 오전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우리 지역 구름으로 가득 뒤덮인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짙은 안개마저 끼어 있습니다. 현재 지역별 가시거리 살펴보시면 이 안개 조금씩 나아지고 있긴 합니다만 순천의 가시거리 아직 200m 안팎에 머물러 있고요. 영암과 보성에서도 400m 안팎의 가시거리 보이고 있습니다. 안개는 낮 동안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서서히 거치겠고요. 활동하기 정말 좋겠습니다. 하지만 금요일인 내일부터는 가을비가 지나겠습니다. 토요일까지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전남 동부 남해안을 중심으로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 광주와 그 밖의 전남 지역에서도 10에서 60mm 안팎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보다도 순간 풍속 시속 55km에 달하는 강풍이 동반될 것으로 보여서 미리 대비 잘 해두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16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 25도로 낮 기온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해남의 낮 기온 26도, 장흥의 낮 기온 25도 안팎 예상됩니다. 일교차는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곡성 13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에서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이번 가을비가 지나고 나면 기온은 큰 폭으로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일요일 아침 기온 10도 안팎, 한낮 기온 20도 안팎으로 보다 쌀쌀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